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에 대해 발표할 안채연입니다.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라는 주제를 들고 왔는데 그냥 '이런 아키텍처가 있구나.'라는 정도로 가볍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는 모델러 웹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프론트엔드 어플리케이션을 작게 쪼갰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의 백엔드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아키텍처에서 영감을 받아서 프론트엔드 개발에서도 유사하게 접근을 해서 '한번 적용을 해 보자.'라는 시도에서 출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모놀리식 아키텍처로 진행되는 이제 그 아키텍처의 여러 단점을 이제 보완을 한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모놀리식 프론트엔드 아키텍처 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어떤 단점을 이제 보완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모놀리식 아키텍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모놀리식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는 하나의 코드 베이스를 사용하여 여러 비즈니스 기능을 수행하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서비스가 그냥 하나의 코드 베이스로 통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모든 구성 요소가 한 프로젝트에 통합되어 있는 형태 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작은 변경 사항이 생겨도 모든 코드 베이스의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모놀리식 프론트엔드 아키텍처의 장점은 소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굳이 분리해서 관리해 줄 필요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꽤 합리적인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개발, 빌드, 배포, 테스트가 용이합니다. 하나의 코드 베이스에 있으니까 이제 따로따로 해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은 많은 양의 코드가 하나의 베이스에 몰려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플리케이션이 커지고 복잡해지면은 이제 업데이트를 하거나 변경이 꽤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 보시면은 이 여기 아래쪽은 이제 클라우드 서버 관련된 거고 위에가 이제 프론트엔드 단으로 보시면은 되는데 위에는 이제 이 프로필 서비스랑 빌링 서비스랑 shipping 서비스가 하나의 베이스로 모놀리식 프론트엔드라는 저 칸에 하나에 통합되어 있는 그림으로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는 무엇이냐? 이제 이전에 언급했듯이 하나의 큰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개의 작은 서비스 유닛으로 쪼갠 아키텍처입니다. 이제 작은 서비스 유닛으로 쪼갰기 때문에 변경과 조합이 쪼금 더 가능하도록 만든 아키텍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각 마이크로 서비스는 상호 통신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전체적인 서비스를 구성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이 독립적인 구성 요소로 구축되어서 각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이제 서비스로 실행이 되는 것이고 이 각각의 서비스는 비즈니스 기능을 위해서 구축되며 이제 서비스마다 한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첨부해 놓은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밑에 서버 단은 똑같지만 이 위에 프론트엔드 단을 보시면 앞에서는 모놀리식 프론트엔드로 한 번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프로필 서비스 프론트엔드 따로, 빌링 서비스 프론트엔드 따로, shipping 서비스 프론트엔드 따로 이렇게 하나 다 분리를 해서 이제 하나의 프론트엔드로 통합을 이제 다시 한 그런 아키텍처입니다. 이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의 장점은 다른 서비스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프론트엔드 어플리케이션을 독립적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이건 무시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앞에 보면은
프로필 서비스 프론트엔드랑 빌링 서비스 프론트엔드랑 shipping 서비스 프론트엔드가 각각 독립적으로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각 팀은 다른 팀과 독립적으로 기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빌링 서비스 팀은 Vue.js를 사용하겠다 하면 Vue.js를 사용하고, 프로필 서비스 팀은 우리는 리액트를 사용하겠다 하면 리액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shipping 서비스 팀도 우리는 뭐 다른 기술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다른 기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같은 기술을 쓰지 않아도 다른 기술을 써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론트엔드 레포지토리를 작고 전문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고 테스트를 단순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의존성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더 많은 이제 번들을 다운받아야 한다라는 단점이 있고, 더 많은 개발 및 운영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독립적으로 프론트엔드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대신에 어 이제 통합 프론트엔드를 관리하는 대신에 이제 다 분리를 시키면은 모든 팀을 위한 이제 인프라나 관리 작업이 이제 다 독립적으로 수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운영 비용이 들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관되게 사용자 경험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네. 각각의 하위 어플리케이션은 모두 동일하게 UI 구성 요소와 CSS 라이브러리, 뭐 상호작용, 오류 처리 등을 이제 해야 합니다. 다른 기술을 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어쨌거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는 동일하게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맞추기 살짝 어려울 수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수명 주기에 여러 단계에 있는 하위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용자 경험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런 관점에서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이제 기존의 하나의 코드 베이스로 통합되어 있던 모놀리식 아키텍처를 다 분리해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로 다 이제 독립적으로 분리시켰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를 구축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의 가장 어려운 과제는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구분한 하위 어플리케이션을 상위 어플리케이션과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위 어플리케이션을 상위 어플리케이션으로 통합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빌드 컴포지션과 런타임 컴포지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빌드 컴포지션은 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 개발이 끝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들을 하나의 큰 파일로 만들어서 이제 통합을 하는 것이고, 런타임 컴포지션은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런타임에 이제 통합하는 방법입니다. 런타임 컴포지션에도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컴포지션 하는 것과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 통합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나뉘는데, 이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빌드 컴포지션은 이제 앞서 언급한 대로 개발이 끝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들을 하나의 큰 파일로 만들어서 배포하기 전 빌드 시점에 모든 부분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모든 마이크로 프론트엔드가 같이 빌드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추가적인 로딩 시간이 필요 없이 모든 기능이 바로 준비된다라는 장점이 있고, 공통으로 사용되는 코드, 예를 들어 동일한 버튼 디자인이라든가 뭐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 중앙에서 관리가 되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쓰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이제 뭐 npm 같은 공통 라이브러리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런타임 컴포지션이 있는데요. 런타임 컴포지션은 이제 말 그대로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런타임에
하위 어플리케이션들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사이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통합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위 앱을 웹 구성 요소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코드에서 보실 수 있듯이 하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각 웹 컴포넌트, 표준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상위 어플리케이션에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코드는 상위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여기 바디 태그 안에 들어가 있는 shipping 서비스, 프로필 서비스, 빌링 서비스가 하위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 각각의 서비스를 하위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지금 상위 어플리케이션에 삽입한 그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방문을 하면 브라우저는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를 필요에 따라 불러와서 화면에 표시를 해 줍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하위 앱을 컴포넌트가 아닌 모듈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각 하위 어플리케이션을 독립 모듈로 가져와서 이제 이 코드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이 바디 태그에는 지금 컴포넌트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 스크립트 파일로 모듈로 가져와서 이제 웹페이지가 로드될 때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결제 페이지를 방문하면 결제 서비스에 관련한 이제 스크립트 모듈만 불러와서 화면에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각각의 기능이 사용자에게 필요할 때만 불러와서 보여주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초기 로딩 속도를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는 어떻게 통합할 수 있냐 하면은 그 AWS의 람다를 사용을 해서 이제 람다 엣지를 사용을 하면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를 전 세계 어디서나 빠르게 로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사용자가 가까운 위치에 있는 서버에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부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로딩 시간이 줄어들고 성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제 좀 굉장히 간단한 예시를 들고 와 봤는데요. 이 아키텍처는 AWS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키텍처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각각의 이제 빌링, shipping, 프로필 서비스가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이제 각각 다 독립적으로 배포가 되는 서비스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패런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제 인덱스 HTML 파일에 하나의 상위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통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폴더 구조를 보시면 이 가장 상위 어플리케이션인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라는 폴더 안에 패키지 하위 이제 서비스들을 만들어 줍니다. 빌링 서비스, 프로필 서비스, shipping 서비스를 이제 각각의 하위 패키지 폴더에 이제 만들어 주고 이 인덱스 HTML 보면 이것은 이제 가장 상위에 있는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디렉토리 안에 있는 이제 인덱스 HTML 파일인데요. 앞에서 코드와 마찬가지로 이제 빌링, 프로필, shipping 이 하위 서비스들을 웹 표준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이제 그 인덱스 HTML 만들어 주면 통합을 해 주면 결과적으로 이거 각각은 다 다른 서비스로 독립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브라우저를 켜 봤을 때 빌링 서비스와 프로필 서비스와 shipping 서비스를 이제 한 번에 이제 볼 수 있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시는 정말 아주 간단한 배포가 되어 있지 않은 간단한 예시고 이제 배포까지 다 되어 있는 예시를 제가 그 GitHub를 가져왔습니다. 그 간단히 얘기를 해 보자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 패키지라는 폴더 안에 앱피드, 앱호스트, 앱올더라는 이제 각각의 독립된 서비스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제 앱 호스트에 앱피드와 앱올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앱피드는 뷰로 만들어졌죠. 여기 확장자를 보시면 뷰로 되어 있는데 앱피드는 뷰로 만들어져 있고 앱올더는 지금 이 구조를 보시면 이건 리액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뷰와 리액트 다른 기술을 썼는데 이제 하나의 앱 호스트로 이제
통합한 그런 구조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GitHub 주소를 들어가시면은 되게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거를 직접 한번 실행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GitHub 주소를 들어가서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모든 복잡한 공통 UI가 모든 앱의 빌드에 포함되는 아키텍처에서 공통 UI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앱을 롤백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의 코드 베이스로 관리를 하면 이제 하나만 바꾸고 싶은데 모든 앱을 이제 롤백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프로젝트 규모가 커졌을 때 이제 배포 주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비스 신규 기능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이미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코드 리팩토링 및 최신화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아니면은 기존의 서비스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유 변경하기 어렵다 하는 이제 이런 좀 경우에 네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를 이제 회사에서들도 많이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글이나 이런 데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실제로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나 뭐 카카오테크 이런 데에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뭐 문제점 그리고 해결 과정 이런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런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로 기존에 하나에 통합되어 있는 서비스를 분리해서 유지 보수를 할 수 있구나, 개발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했던 자료들을 모아 놨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